제 인생이 너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이 시간과 노력을 총동원했던 것 같아요. 사용성이 좋다고 해서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100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혜진님, 고3 때 진로를 바꿨다라 입시 스토리를 좀 캐봐야 되겠구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희 모듈 교실 면접까지 또 서류를 뚫고 네. 오시게 되셨는데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된다. 모듈 교실 원장 권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훈이 면접에 혜진님이 임한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신속 정확한 답변으로 원장님 마음에 꼭 드는 면접자가 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거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좀 연식이 있는 편인데 네.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앱만 3개 낸 스타트업 디자이너이자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정혜지입니다. 앱을 현재까지 3개나 출시를 했다.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제 뒤에 질문에서 또 사사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서 작성해주신 동기를 보니까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서의 고민에 대한 경험담을 조금 들려주고 싶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고3 때 갑작스럽게 좀 진로를 변경하셨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원래 그럼 어떤 분야의 디자인 말고 관심이 있으셨는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잘하는 쪽에 가까웠는데요. 제가 인문 계열 학생이었어요. 외고를 다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대학 입시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가야 되는 전공을 골라야 되는데 딱 그때 어문 계열로 내가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어쩌면 평생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제 미래를 그려왔을 때 전혀 설레지도 않고 재밌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다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디자인을 선택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다시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게 맞나? 좀 싶어서 맞아요.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고3 때 확 진로를 바꾸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내가 쓰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이랑 그리고 해야 하는 걸 하는 시간이랑 인생에 얼만큼 비율을 차지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해야 되는 걸 하는 시간을 삶의 대부분으로 뭔가 채우게 된다면 제 인생이 너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이.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이제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될 텐데 그 시간을 모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채우고 싶다는 욕구가 커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딱 결정을 해서 뭐 입시 학원을 딱 끊게 되신 건가요? 네. 그때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1월에 이제 미술학원을 등록을 하게 됐는데 실기시험이 딱 1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기초반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기초반을 다니면서 친구들보다 못한다는 평가를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 저였다면은 그냥 금방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못하는 건 금방 포기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제가 이제 경북 구미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수업 듣고 야자하고 이제 금요일에 본가에 가서 그 다음날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KTX역 가면은 새벽 6시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KTX 타고 미술학원에 도착하면은 한 8시 반 정도 되는데 9시부터 수업이 시작하니까 10시까지 이제 서울에 있는 미술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KTX를 타고 이동을 했었고 하루 종일 미술학원 수업을 듣고 한 2, 3평 되는 고시텔 같은 거를 빌려서 이제 하루만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일요일에 또 미술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KTX 타고 다시 구미로 내려와서 야자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다시 등교하고 그런 삶을 6개월 이상 반복을 했었어요. 가능한가요, 그게 도대체? 서울에 사는 사람도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간절하지 않고서야. 맞아요.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시간과 노력을 총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거의 6개월 가량을 이제 매진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결국에는 합격을 해버리신 건가요?
아, 그렇죠. 스타트 프롬 더 바텀에서 이제 스웨인 프롬 해버렸다. 하지만 또 면접을 쉽지 않다는 점.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어떤 성장이 느껴지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되게 공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람의 자존감은 어떤 좋은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자존감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엄청 공감을 한 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 나는 왜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KTX 첫차까지 타면서 다른 애들보다 한 2-3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지? 나는 왜 고3 때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지? 저 스스로나 저의 배경을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한번 이겨내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 나는 이것도 이겨내면 이것보다 더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 자존감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뿐이다. 맞아요. 맞아, 화이팅! 장래 희망에 적어주신 것도 그렇고 창업에 좀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창업의 꿈을 좀 꾸게 되셨는지. 제가 디자인과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서 앱 UI UX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과제는 굉장히 일회적이잖아요. 이제 한번 그쵸. 디자인하면 이제 교수님께 평가받고 이제 그 디자인은 버려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왕 만든 디자인을 사람들이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창업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굉장히 좀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뭔가를 시작할 때 인생 자체가 영화니까 직접 창업에 뛰어드셔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좀 보고 듣고 나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좀 하셨는지. 네, 제가 이제 코파운더로 스스로 서비스를 출시를 해보기도 하고 이미 있는 서비스에 이제 합류를 해서 디자이너로 일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스타트업 디자이너로서 되게 공통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성과 수익성 사이에 이제 충돌이 있네요. 디자이너라면 마땅히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편하게 이 앱을 쓸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용성이 좋다고 해서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퇴하기라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탈퇴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최대한 간편하고 빠르게 이 서비스를 탈퇴를 하고 싶어 할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사용자 이탈을 막아야지 수익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코파운더 분이 저한테 혹시 탈퇴하기 버튼에 투명도를 20%까지 줄이면 안 되냐고 거의 안 보이게. 사실 대기업이라면 여러 디자이너가 있고 저의 그런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스타트업은 디자이너가 몇 명 없으니까 제가 버튼 하나를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책임감이 막중하고 거기서 이제 사용성도 지키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스타트업 디자이너의 가장 큰 숙명인 것 같습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서 맞아요. 어떻게 사용자도 만족하고 회사도 만족하는 적정선의 프로덕트를 만들 것이냐. 네. 그런 스타트업에서 종사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어떤 종류나 형태 같은 걸 봐오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그런 UI, UX 디자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의 첫 프로덕트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는데요. 그 프로덕트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저랑 그리고 같이 하는 이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둘 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을 위한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자 하고 주변 대학생들이 어디서 불편함을 느낄까를 보니까 고등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이러면 항상 그 밥을 먹는 멤버가 동료나 친구가 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시간표가 다르고 일정도 다르고 과제 시험 일정에 따라서 밥을 맨날 같이 먹을 친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밥 먹을 친구를 빠르고 쉽게 찾아줄 수 있는 프로덕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도보 30분 내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인 친구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었었는데 이 프로덕트를 만들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어떤 커뮤니티에 홍보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100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만든 어떤 프로덕트를 내가 디자인한 프로덕트를 100명이나 쓰고 있다. 얼마나 심장이 뛰는 일이겠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 800명 정도의 유저를 모았었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설레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쵸.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약간 표시가 되는 건가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막 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가 되는 건지.
저를 기준으로 도보 10분, 도보 20분, 도보 30분 안에 있는 친구들의 프로필이 떠요. 그래서 지금 밥 먹을 친구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밥 먹고 싶다 이렇게 상태를 올려놓으면 어떤 상태 메시지가 떠요. 나 지금 밥 먹을 사람을 구한다. 내 친구가 지금 밥을 먹을 친구를 구하고 있구나 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러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이제 디자이너 직무 그리고 코파운더로서도 창업을 해보셨는데 학생 창업이라는 큰 분야 안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녹여내서 추가적으로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신지. 제가 감히 또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언을 하자면 저는 창업 수업도 엄청 많이 듣고 스타트업도 거의 2년차가 넘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일단 행동파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단 시작을 해서 일단 부딪히면서 배우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뭔가 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불안하니까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우리 사업이 안 되는 걸까 이런 고민보다는 일단 실무를 하게 돼요. 코드 좀 수정해볼까? 일단 디자인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일하는 시간을 채우면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창업 수업도 들어본다든지 뭐 강연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책도 정말 많이 읽으면 너무 좋고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경험을 쌓는 것과 병행하면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 네. 경험으로 또 알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책 속에 있을 수도 있다. 맞아, 화이팅! 굉장히 재밌는 게 또 있더라고요. 여기 특기로 손가락 웨이브. 이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던 어떤 개인기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웨이브가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학원에서 꼭 혜진님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뭔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지만 돈보다 중요한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시간이라 생각을 해요. 모두의 교실 학생분들이 해야 하는 일에 끌려가기보다는 좀 주체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미 이거를 이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 이런 삶의 방식을 경험해봤으니까 학생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하고 싶은 일에만 쏟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아주세요.